안녕하세요. 주주나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백홈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0.36% 떨어진 2695.0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급락으로 2600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2600선을 지키고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지속 2600선을 지키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키려는 힘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는 지난주보다 조금 빠진 상황이지만 종목별로는 이번 주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 있고 시장의 충격에도 큰 흔들림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연구하시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1.95% 떨어진 904.75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의 급락으로 함께 조정받았지만 나스닥보다는 반등세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매수해 둬야 하는 종목들이 있고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소외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항상 시장보다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해왔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입니다. 드디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되었습니다. 기존의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주주분들 일단 한시름 놓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연초부터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115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났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횡령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정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 횡령 이슈에도 실적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공지 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 올해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2,3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512억 원으로 100% 이상 뛰었습니다. 영업이익 500억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매출 1,680억 원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대책인 셈인데요. 한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는 투자한 원금을 모조리 잃어버리나 했는데 거래가 재개돼 다행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신뢰는 없지만 주주 환원을 위해 힘썼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115일 만에 거래 재개로 재개하자마자 기간 매도 물량이 풀리거나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면서 변동성이 해소돼야 적정 기업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재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이번에 횡령 사건만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현재 수익권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행이 우크라 사태 완화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돼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찬호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28일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품 그룹 요인에 따른 상승보다 물가에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요인을 주로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 경기, 공급 병목 등 모든 원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가격 변동 요인으로 정의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을 글로벌 상품 그룹, 개별 상품 요인으로 나눠 기여도를 살펴보면 각 비중이 50%, 30%, 20%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김찬우 과장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크게 확대됐다며 팬데믹 이후 영향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천리는 2월 7일 저평가 가치주 탑2 영상에 함께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한 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면서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우상향을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 지배회사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사업, 플랜트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산운용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은 도시가스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발굴할 때는 늘 경제 흐름에 대한 동향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어떤 업종들이 앞으로 주목받을지를 알 수 있고 그 업종 안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해 싸게 거래되어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매매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한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종합 상사 기업으로서 원자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강세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종목을 매수해 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국제정세로 인해서 진정이 되고 있지 않고 경제 흐름이 단기간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지난주 영상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공부해 보았으니 영상을 참고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에 1분기 카드 사용 13%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 등으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체감 경기 개선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49조 원, 57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단계적 방역 패스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쇼핑몰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5% 늘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12.1%, 학원 운영 제한 완화된 교육 서비스업도 12.5% 늘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번 리포트를 통해 공부해봤던 종목입니다.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현재 유통업 전반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갖고 보면 좋을 만한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분야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로 인한 회식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외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의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옷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작성한 삼성물산 어닝스 서프라이즈 시연 저평가 확대라는 리포트입니다. 1분기 본업과 바이오 부문 이익 증가로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습니다. 삼성물산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4조 원, 5,42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사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3%, 126%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니켈, 파뮤, 철강제, 화학제품 등 거의 모든 상품 제품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미국 태양광 단지의 매각이익도 추가되었습니다. 패션 부문도 영업이익률이 8.9%로 상승하면서 정년 대비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부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신냉전 시대 인플레이션 확대로 건설과 상사 부문에서 수혜가 전망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반목하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어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상품들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레벨업된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사의 상사 부분과 LNG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확장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 사업도 주요 성장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리100을 선언하면 동사의 재생에너지 개발 역량이 국내에서도 발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사 부분의 외형 성장, 패션 부문 이익 안정화, 건설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 회복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올해 실적 기준 동사의 PBR은 역사적인 저점인 0.7배 수준에 불과한데 이익 상승기에 어울리지 않는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주가가 그동안 더욱 소외받아 왔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시장 투매 이후에 상승 지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워낙 조정받아 왔고 업황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종합상사기업 두 기업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건설주의 흐름도 살아나고 있고 종합상사 기업들의 주가도 좋은 상황입니다. GS글로벌은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LX인터내셔널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주나 영상으로 공부한 종목들의 흐름도 바닥에서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전배승 연구원이 작성한 BNK 금융지주 업종 내 할인 요인 축소 국면 예상이라는 리포트입니다. 1분기 BNK 금융지주는 핵심 이익 증가와 비은행 선전으로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순이익은 2,76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전 분기 대비 이자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큰 폭의 수수료 이익 증가와 낮은 대손 비용을 바탕으로 호실적 시현했습니다. 특이 요인으로는 코로나 관련 충당금 적립 317억 원, 대출 채권 매각 이익 244억 원이 있었고 은행의 핵심 이익 개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은행 합산 이익 규모가 900억 원을 상회하며 크게 증가한 데다 대손 비용은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개선이 기업 대출 고성장과 낮은 대손 부담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룹 이자 마진은 OBP 상승했으나 가계대출 역성장에 따른 성장 둔화와 영업일수 감소로 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인 마진 상승과 가계대출 회복을 감안시 2분기 이후로는 이자 이익 상승 탄력이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PF 수수료의 경우 은행, 증권, 캐피탈에 걸쳐 공통적인 수익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개선이 기업 대출의 견조한 성장과 낮은 대손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충당금 인식에도 그룹 대손율은 33bp로 하락했고 향후 업종 전반의 대손 부담 상승이 예상되지만 과거와 같이 동사의 대손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상승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2년 예상 순이익은 8,836억 원으로 탄력적 이익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바탕으로 업종 내 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번 그래프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대출 규제로 인해 성장률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그림을 보면 기준금리가 지속 인하되면서 2020년 순이자 마진이 최고로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점차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서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신한지주 등 메이저 금융지주사들보다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1분기 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된다면 현재 주가의 눌림목 구간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이 크게 인기 없는 종목군이라 아직 주가에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명을 받게 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